네, 우리 학원 상담 퀄리티 3배 높이는 시기별 상담 노하우. 이제 오늘 세미나의 주제이고요. 간략하게 묵차. 이제 오늘 다루게 될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학원 상담의 정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1년 단위로 봤을 때 이제 그 네. 아래에 있는 그런 학습 키워드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드릴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질의응답 받는 시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학원 상담이라고 하는 것들, 이제 우리 또 학원에 계시다 보니까 우리 원장님들 상담 또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 또 학원의 꽃은 또 상담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상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상담을 생각했을 때 사실 저희가 두 가지를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컨설팅이라는 것, 그리고 가이드라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학원을 소개하거나 뭐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말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의 그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가이드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상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컨설팅은 그냥 정말 단순하게 학원을 정말 소개하거나 그냥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그런 컨설팅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학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육 전문가로서 우리 학부모에게 우리 지금 학생의 현 상태에서 좀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또 이제 비전을 제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또 보시면은 제가 가이드랑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그냥 가이드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냥 소개, 안내만 하는 그것에 그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이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문가로서 이제 학생의 그런 학습에 대한 부분에 대해 조언을 좀 해주고 또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루션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제 그 대치동 펜덕스의 이런 세배 빠른 영어, 그리고 리딩 앤 라이팅, 고학년 이미지, 상위권 학생들, 이제 뮤필 시스템, 이런 또 이미지들을 또 학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상담들을 통해서 또 갖고 가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상담과 안내의 차이를 구별하고 또 우리 직원분들께도 또 교육시켜 주시는 그런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이드가 아니라 컨설팅을 하는 우리 이제 상담의 포인트들을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자, 우선은 이런 1년 단위의 달력을 먼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1년 12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원장님도 이 달력을 보시면 대충 그치 1월 달은 이렇고 2월 달은 이렇고 3월 달은 이렇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머릿속에 그려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월, 9월 그리고 이제 4월, 10월, 그리고 5월 달, 11월 달, 그다음에 이제 7월 달, 12월, 그리고 이렇게 10월 달. 나누어서 학습 상담의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마 또 어떤 원장님들께서는 또 이미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또 공감하고 또 어떤 부분을 또 이제 강조를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지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먼저 말씀드릴 시기는 3월 그리고 9월 시기예요. 자, 이때는 어떻죠? 아이들이 새 학년이 시작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새해가 시작이 되면은 또 어른들도 항상 다이어트라는 목표를 가지고 또 운동을 많이 등록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항상 이렇게 새 학년 또 새 학기가 되면은 내가 좀 이제 달라진 모습을 좀 가져야겠다. 내가 이번 학년에는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좀 더 이제 우수한 학생이 되어야겠다. 좀 이런 또 높은 목표를 갖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은 되게 새로운 마음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겠다. 좀 이렇게 의지를 불태우는데 아시겠지만 또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적응을 해야 되고 또 다양한 학원에서도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몸이 잘 따라주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할 건 되게 많은데 물리적인 또 시간은 또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거의 이제 이런 원인들을 이제 그런 바깥에서 좀 이제 외부에서 좀 찾는 경향들이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좀 이제 카운슬링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느 순간 여기 우리 펜덕스 이제 학원 숙제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학교 숙제도 못하고 있다. 약간 이런 식의 좀 이제 불평 아닌 불평을 또 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기의 관리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요 문제 대신 특성 현상이라고 표현하기, 그리고 칭찬과 격려라고 하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시기에는요, 사실 어떤 특정 학생만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특정 학생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이제 시기적인 특성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우리 학부모님들은 어떻죠? 이제 우리 아이만 못하나? 또 우리 아이만 어려워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이제 여기에서 의문이 막 이제 증가를 하고 또 이제 의심이 또 막 생기는 그런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좀 이제 새로운 마음이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특정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겪는 그런 시기적인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 시기적인 현상이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꼭 인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선 학부모님들이 우선 1차적인 좀 안심을 좀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겪는 부분들인데요. 아이들이 사실 힘들어 할 때일수록 사실 너무 이제 푸시를 하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아이들이 힘든 많이 공감해 주시면서 칭찬이랑 격려로 아이들을 이끌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칭찬을 조금 이제 하실 때 좀 주의하실 부분은 약간 그런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아이가 했던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결과보다는 약간 과정, 고르는 것에 대한 칭찬. 그래서 뭐 단어 시험 100점 맞은 것보다는 단어 공부를 차근차근히 꾸준하게 열심히 잘 해온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통제가 가능한 것에 대한 칭찬. 이 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통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습관을 잡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이제 노력을 해서 이제 그전에는 좀 안 됐던 것을 좀 더 되게끔 하게 하는 이런 통제가 가능한 것들에 대한 칭찬을 해주시는 게 우리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또 이제 수월하고요. 좀 더 자신감도 갖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는 요 스케줄 관리라고 하는 거. 자, 요 스케줄 관리를 보시면은 아마 우리 원장님들은 스케줄 관리면은 이제 뭐 단순한 그런 학원 동선 관리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뭐 월별 학원 스케줄 이렇게는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 관리라고 하시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세요. 뭐 이제 월수금 영어학원, 뭐 화목 수학학원, 뭐 주말에 논술학원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하시는데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스케줄 관리라고 하는 거. 요거는 뭐냐면요. 아이들이 학교나 이제 학원에 가서 학습한 것. 특히나 핵심 교과목들, 자, 이런 것들을 집에 와서 본인이 스스로 복습하고 예습하고 하는 그런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아이들 그냥 출석 체크만 하고 집에 가는 것밖에 되질 않아요. 자, 근데 생각보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요거의 중요성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이제 저희 원장님들께서 학부모님들께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실제로 다양한 예시들이 있었어요. 이런 케이스들은. 그래서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3학년 학생인데 이 친구가 들어온 지도 꽤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캐블러리 점수, 단어 점수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어느 날은 또 되게 괜찮고. 그래서 아까 이 친구는 조금 심상치가 않다 싶어서 이제 학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스케줄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아침에 학교 가느라 한 8시에 정도 나가서 밤에 한 10시 정도 들어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갔다가 이제 영어 갔다가 그리고 논술도 가고 또 이제 운동도 해야 되니까 또 운동도 하고
또 악기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악기도 배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소화하고 집에 오니까 한 밤 10시 정도가 됐다. 라고 하셔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더 강하게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우리 아이가 아무것도 좀 집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직 3학년이라서 분명히 해야 될 게 많긴 하지만 또 이제 아이에게 필요한 부분들 선택하고 또 이제 집중시켜 주셔야지 좀 더 아이가 학습에 집중을 하고 훨씬 성취도가 높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원에 왔던 우리 아이랑도 좀 면담을 통해서 좀 어떻게 좀 습관을 잡을지, 어떤 요일에 몇 시에는 단어 공부를 하고, 어떤 요일 몇 시에는 어떤 이제 동영상 강의를 보고, 이런 식으로 아이와 예습 면담을 통해서 아이에게 조금 더 이제 습관을 잡는 부분들을 알려주었고요. 물론 이제 아이한테 변화가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일주일, 2주일, 이렇게 3주 이제 주차가 지나면서 아이가 조금 더 이제 표정에도 여유가 보이고 좀 더 이제 기복이 되게 심했던 단어 점수도 서서히 상승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이제 저희가 또 이제 교육자로서 우리 학부모님들께 이제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때 키워드 같은 경우는 세 번째로는 또 예습 습관 형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언어 학습이다 보니까 예습이 조금 효과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물론 영역별로 복습을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요. 좀 이제 영역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예습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학원에 가서 이제 복습을 하고 이제 발표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웬덕스에는 원어민 동영상 강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예습으로 할 수 있게끔 좀 미리미리 학부모님들께 또 이제 언급을 해주시고 또 습관을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동영상 강의를 처음 봤을 때 100% 이해를 하지는 못할 거예요. 이제 일정 정도 레벨 친구들은 그게 가능할 수 있지만 아마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가 약간 이제 물음표를 가지면서 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래도 이렇게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또 이제 보고 학원에 와서 또 이제 공부했던 것을 다시 선생님과 뭐 개별 수업을 하게 되든 그룹 수업을 하게 되든 한 번 또 다루게 되기 때문에 아, 내가 영상 강의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나 보다 하면서 한 번 더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예습도 해온 학생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빨리가 또 이해가 되고 또 이제 그만큼 또 참여도 또 하고 싶어지겠죠. 또 참여도 하고 선생님께 칭찬도 받고 또 이러다 보면은 자신감도 또 상승을 하고 아이의 성취도도 자연스럽게 또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를 또 갖게 되면 또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또 예습을 해오지 않은 학생들은 내가 뭘 배우는 건가 오늘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와서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셔도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렇게 물음표가 생기고 또 이제 선생님께서 괜히 시키진 않을까 내가 잘 모르는데 또 이런 또 걱정이 또 생기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약간 또 의기소침해지고 하면서 또 이제 바로 또 이해도 안 되는데 영상 강의는 또 왜 보라고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영상 강의를 또 잘 안 보게 되고 또 이런 또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원하는 동영상 강의를 예습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카운슬링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이제 동영상 강의로 예습하고 또 수업을 통해서 예습했던 것을 복습하고 그렇고 이제 AI 학습을 하면서도 마무리를 또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여기에서도 또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학습을 하게 되면은 또 시너지 효과도 상승하게 되고요. 또 AI 학습을 하면은 우리 아이들 데이터가 또 나오기 때문에 또 아이들 스스로도 내가 좀 잘하고 있네. 내가 이번에는 저번보다 높아졌네.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면서 또 자신감도 더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3월달 새 학기에 좀 잘 잡혀 있어야지 그 다음 달, 그 다음 두 달 뒤, 이런 때에 조금 슬럼프가 좀 이제 오지 않는 그런 가장 좋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 특성들, 그래서 이제 문제 대신 특성, 현상이라고 표현하는 것, 그리고 칭찬과 격려,
또 아이들 이끌어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스케줄 관리, 그리고 세 번째, 학습 습관 형성 하는 그런 부분들, 이제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약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다음 달, 이제 4월 달로 바로 넘어가 볼 건데요. 네, 우리 이제 4월 달. 자, 분명히 우리 3월 달에 힘들어요. 너무 이제 학원 숙제하느라 학교 숙제도 못하고 있어요. 약간 이렇게까지 말이 나왔던 시기인데 4월 달이 되니까 이때는 어머니들께서 갑자기 이제 매너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그런 케이스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집에서 엄마가 봤을 때는 숙제를 그냥 대충 해가는 것 같은데 이제 학원에서는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 단어 공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대충 그냥 학원 갈 때 한 5분, 10분 정도 이렇게만 본 것 같은데 또 이제 국어 점수도 또 나쁘지 않게 나오고 하니까 이제 또 엄마는 또 영어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건 싫었는데 또 너무 쉽게 하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시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기에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부모님들께 학습 주기에 대해서 이해를 좀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 개개인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가정에서 우리 학부모님이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는 것 세 가지입니다. 자, 우선은 저희 학습 주기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펜덕스에서는 거의 한 세트의 교재가 한 달로 시작을 하게 되죠. 한 달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처음 이제 새로운 교재를 들어갔을 월초 그리고 마무리가 되는 월말 요거를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때요? 아이들이 새로운 교재를 시작하게 되는 첫 달에는 굉장히 이제 조금 낯설어 하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또 새로운 라인의 교재가 들어간 친구들은 뭐 교재 구성에 대해서도 또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 숙제에 대해서도 또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월초 이제 교재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아이들이 또 조금 더 힘들어하긴 하는 것 같고 또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많이 보일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제 학습했던 것들이 쌓이면서 또 어휘도 공부를 하고 또 아이들이 문장 패턴도 학습을 하고 하면서 앞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뒤로 갈수록 계속 쌓이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아이들이 이제 월 중순이 되거나 월 말이 돼가면은 좀 더 이제 수월하게 공부를 하고 좀 더 학습을 할 때 이제 초반보다는 학습 시간이 단축이 되죠. 그래서 요 학습 주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 아이가 대충 하는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는 말씀을 못 하세요, 사실. 그래서 요 이제 학습 주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간단하게 한번 제가 그려드릴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파트가 난이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이 이제 월초 그리고 월말 이렇게 보시면요. 거의 아이들이 이제 학습 주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가는 편이에요. 자, 근데 이게 뭐 아이가 대충 하고 교재가 쉬워지고 이런 이제 관점이 아니고요. 이런 거는 아이가 기존에 학습했던 것들이 계속 쌓여가면서 또 이제 아이의 학습의 밑거름이 되고 또 그거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늘어났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그런 주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한 달 주기 말고도요, 이제 교재를 이제 사용하는 교재 라인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저희 LM이라고 하는 교재를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초등 4년 전과정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우리 LM 교재 같은 경우에는 600, 700, 800, 900, 1000, 1100까지 해서 총 6권이 이제 있게 되죠. 자, 이 책을 처음 시작을 할 때요, 아이들이 이제 파닉스를 끝나고 또 엘렘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 초반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제 단어 단위로 이제 학습을 하다가,
또 이제 문장이라는 게 또 등장을 하면서 문장의 패턴도 학습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그것을 위해서 저희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이렇게 문장을 좀 암기하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600, 700 이렇게 이제 들어갈 때가 가장 좀 많이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차근차근히 학습을 하던 친구들이 한 LM 1000에서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래도 앞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많이 쌓이고요. 또 반복을 계속 하면서 이제 아이들의 인풋됐던 것들이 아웃풋으로 조금씩 나오면서 내가 이것도 알고 있었던 건데 저것도 알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학습을 하면서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또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습의 주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학부모님들께 꼭 한 번씩 좀 인지를 시켜주시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짚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뭐 매너리즘이다, 뭐 슬럼프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제 잘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학생들은 약간 이제 그냥 막연하게 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다 보면은 조금 지치기도 하고,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약간 이렇게 좀 이제 생각을 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수치화된 목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정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보자라고 또 아이랑도 얘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을 해주실 때는요, 뭐 영역별로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약간 데이터를 활용을 해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저는 AI 학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또 AI 아이들이 학습을 하면은 그 학습마다 데이터가 또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제 결과 직접 이제 본인들도 확인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또 두 번을 또 한 레슨당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할 때보다 두 번째 조금 더 이제 점수 자체는 높게 나오는 편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 AI 학습 같은 경우에 좀 목표를 근데 잡아주실 때 너무 이제 너무 높은 목표 이런 것보다는 아이가 순차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자, 어떤 학생이 이제 이번에 30점을 받았어요. 자, 이제 AI 학습에서 자, 근데 이 학생한테 그럼 우리 다음에 70점을 받아보자. 이렇게 한 번에 너무 높은 목표를 주시는 것보다는 자, 40점, 50점, 60점, 70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밟아갈 수 있는 목표를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그리고 성취의 이제 목표도 좋지만 또 성취의 빈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성취를 계속 이제 해볼수록 훨씬 더 성취하고 싶고 더 목표를 달성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도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AI 학습이 없는 우리 어드밴스 라인을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도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라이딩 앤 스피킹 교재에 보시면은 저희 이제 발표를 하고 선생님께 평가를 받는 평가표가 나오죠. 그래서 우선은 아이들이 주어진 스크립트를 암기를 해서 또 발표를 하는 건데 이때 이제 이 평가표를 활용해서 아이에게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좀 설정을 해주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좀 아이 컨택이 조금 이제 좀 부족한 친구였다던가 아니면은 발표를 할 때 약간은 이제 발음이나 억양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친구였다라고 하면은 우리 아이랑 이제 면담이라던가 또 학부모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음번에, 다다음번에는 이제 한 30%에서 한 70% 정도까지 조금 더 이제 높여보자라고 하면서 아이한테 구체적인 학습 방법도 제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을 해주시면은 좀 더 성취하는 재미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즐거움 이런 것들도 함께 아이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가정에서의 역할 제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잠시만요. 네. 음, 잠시만요. 지금 화면이 제가 조금 깜빡깜빡거려서 다시 조금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세 번째, 가정에서의 역할 제시. 자, 이 부분도 또 원장님들께서도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자, 이제 가정에서 왜 우리 학부모님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해요. 물론 이제 영어 학원에서 또 방향도 잡아주고, 이제 학습해야 되는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또 알아야 되는 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하지만 이 가정에서의 학부모의 역할을 저희가 제대로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 학부모님들 당연히 학원을 책임 전가를 할 수밖에 없죠. 이런 학부모님들이 또 종종 계세요. 또 이미 겪어보셨던 그런 원장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저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학생들이 학원에 또 이제 와서 학습을 하지만 분명히 아이들이 학원에 와서 이제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많아봐야 뭐 5일, 3일, 뭐 2일 그리고 시간으로 따지면 뭐한 많게는 한 6시간에서 5시간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아이들이 있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 자체만 놓고 봤을 때도 이제 학원보다는 가정에서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죠. 자, 그리고 이제 학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양하게 이제 알려주고 가르치고 또 공부도 하게끔 시키는 곳이지만 이제 집에서 준비를 해오는 부분들이 있어야지 학원에 왔을 때 훨씬 더 아이들이 습득을 하는 부분이 빨라요. 그리고 본인이 준비해온 것들을 또 이제 보여주면서 발표도 하고 참여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역할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럼 가정에서 역할이 뭔가요? 이런 부분들을 또 많이들 여쭤보실 텐데요. 가정에서 역할은 사실 티칭은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제 아이들 이제 공부를 봐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채점해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이제 그런 숙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고학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다투게 되는 경우가 사실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부모님들께 이제 뭔가 티칭을 집에서 해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고요. 대신에 이제 학습 습관을 잡아주시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습 습관을 잡는다고 하는 건 정말 단순하게 다 간단하게 그런 거죠. 이제 요일별로 이제 아이가 이제 집에 있는 그 시간에서 예를 들어서 뭐 6시에 밥을 먹고 7시에 단어 공부를 하고 뭐 7시 30분에 동영상 강의를 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스케줄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런 습관을 또 이제 잡는다고 했을 때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꾸준하게 체크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계획 세운 게 무너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집에서 해주셔야 되는 거는 학습 습관을 잘 잡게끔 그래도 한 달, 2달 정도 초반에는 계속 체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숙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이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정도는 또 체크를 해주셔야지 아이들도 조금 더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또 집에서도 또 놓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숙제라던가 또 이제 예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의 역할 제시 이 부분도 꼭 이제 언급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4월달, 10월달 이제 좀 이제 학부모님들의 매너리즘인가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다음 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달은 5월달 그리고 11월달이에요. 자, 이제 이때가 되면은 저희 쪽에서 슬슬 준비를 하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거는 바로 이제 2달 뒤면 오게 되는 방학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우리 원장님들도 방학 특강을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또 구성을 하고 이제 하는 그런 시기일 거예요. 자, 그래서 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 자, 이거에 따라서 한 짧게는 한 6개월, 그리고 길게는 한 중등까지 한 3년 영어 학습에 대한 좀 결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학 계획을 또 미리 또 이제 세우는 학부모님들이 또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조금 이제 우수한, 좀 잘한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또 미리미리 또 준비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고 좀 현재적으로 학습적으로 우리 아이한테는 좀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특강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런 식의 상담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시간 옵션까지 또 이제 주게 되면은 사실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미리 이제 또 시간 옵션도 주고 또 뭘 들어야 되는지도 또 미리 상담도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방학 특강 준비를 해서 상담을 또 이제 미리미리 해주셔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보통 방학 특강이 7월 달 아니면 1월 달 이때 많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5월부터는 그래도 이 방학 특강에 대해서는 한 2, 3회 정도 이렇게 좀 꾸준하게 좀 필요성이랑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상담을 들어가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때 또 이제 방학 특강을 또 이제 얘기를 또 꼭 해주셔야 되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우리 학원 이동이 많은 시기가 곧 다가오고 있죠. 7월, 그리고 12월, 1월 이때쯤. 자,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실 이제 우리 학부모들도 학원 이동을 좀 염두에 두고 여기저기 테스트도 보고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또 많이 발생을 해요. 자, 근데 그래도 미리 좀 특강을 또 이제 우리 학원에서 또 신청을 해놨다라고 하면은 뭐 특강도 듣는데 뭐 정규를 거기 가서 들어야 되나 약간 이제 이런 또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이제 우리 학생의 좀 이탈 좀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방학 특강 준비를 하실 때 약간 이제 여름, 겨울 이렇게 좀 세트로 갈 수 있는 그런 특강들을 기획을 해주시면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문법 특강 같은 것들도 있어서 이제 문법 특강도 조금 더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여름에 먼저 다루고 이제 그 이후에 겨울에 다루고 이런 식으로 해주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이거는 네. 어, 음, 네, 이거 말고도 이제 저희 익스프레션 교재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A 시리즈, B 시리즈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A 시리즈를 여름 방학에 다루고 그다음에 B 시리즈를 겨울에 다루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세트로 구성해 주시는 것도 이례적이고 뭐 아니면은 복합 교재로 이제 복합 특강을 할 경우에도요 이제 이 한 권의 책을 가지고 반으로 나눠서 진행해 주시면은 더 좋습니다. 사실 책이 있는데 그 다음 강의를 안 듣는 거는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좀 아까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하나의 팁으로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바로 7월 그리고 12월 시기 이때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평소에는 그냥 요새는 이제 학원을 다니고 있더라도 그냥 잘 하고 있는지 레벨 그냥 체크 때문에 이제 다른 학원들의 테스트를 보러 다니는 학부모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냥 뭐 유효 기간만 또 이제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냥 꾸준하게 3개월에 한 번씩 테스트를 계속 이제 보시는 그런 학부모들도 계시고요. 자, 근데 이제 이 시기 7월 달, 12월 달, 뭐 이제 8월 달, 1월 달까지도 이 시기는 또 우리 원장님들도 가장 바쁜 시기잖아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학생들이 이제 이동을 또 염두에 두고 또 레벨 테스트로 이제 보는 그런 경우가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의미에서 레벨 테스트의 의미가 변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정말 그냥 단순 레벨 점검에서 이제 타학원으로 이동 이거 염두에 두시니까 레벨 테스트의 의미 변화가 좀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 만약에 이제 타학원 이동을 확정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좀 쉴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만 다닐게요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가 됐든지 간에 이런 경우에도 이제 뭐 파이널 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이런 좀 이제 우리 학생의 그 상황들을 좀 짚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 파이널 콜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파이널 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학생의 강점 그리고 이제 약점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저희 이제 학원에서 공부했던 그런 부분들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학습을 통해서 향상된 것 그리고 앞으로 그래도 좀 더 보완하고 집중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좀 명확하게 짚어주는 정말 학습으로 좀 마무리를 하는 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대부분의 우리 학원에서는
이제 학생들의 약점을 가지고 이제 이전 학원에서 잘못 배웠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간혹가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이널 콜이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 자, 이때는 학부모가 거기 학원에서 제대로 안 배웠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학부모의 그 책임 전가 좀 이제 많은 그런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이 학생이 좀 이제 성실하지 않고 좀 불성실한 그런 학생이라서 실력이 정체된 그런 상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도 특히나 학습적인 것 맞춰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원에서 보는 레벨 테스트 요거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학원에서 보는 레벨 테스트는 그 학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 있고 그 기준점들이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또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고요.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그거에 맞춰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스피킹 테스트 같은 걸 보더라도 어떤 학원에서는 답이 있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아이가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을 스피킹으로 구사를 하는지 이거를 보면서 아이의 구사력을 평가를 하는데요. 자, 어떤 학원에서는 그 학원에서는 스피킹 테스트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요. 뭐 학생의 생각이나 아니면은 아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이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또 이제 얼마만큼의 어휘를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구사력을 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같은 테스트라고 하더라도 기준이랑 또 이제 보는 관점들이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파이널 콜은 꼭 이제 들어가야지 학부모님들이 좀 이제 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객관적으로 인지를 하고 또 조금 이제 불필요한 오해도 좀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이널 콜을 이제 이동을 하든 아니면은 좀 쉬게 되는 학생이든 꼭 이제 마무리하실 때 좀 이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7월과 12월 시기 한번 보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0월 달 남은 시기가 있는데요. 자, 이제 10월 달 하시면은 보통 어떤 게 조금 머릿속에 먼저 그려지시나요? 저는 이제 우리 초등에서 중등으로 가는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 이제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10월달, 11월 요 정도가 되면은요. 자, 그래서 이 시기에는 우리 이제 중학생을 좀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중등 커리큘럼에 대해서 관심도 또 높아지고 또 어떻게 학습 계획을 세워야 되나 또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그런 시기예요. 자, 그래서 어떤 학부모님들은 직접 이제 전화를 해서 뭐 중등 커리큘럼이나 내신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직접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직접 전화를 주지 않으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한 10월 말에서 한 12월 초? 요 정도 때 이제 휴원하는 우리 고학년 학부모님들의 이제 상당수는 이제 따로 이제 미리 연락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과정이 없나 보다. 중등 프로그램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타학원을 좀 염두에 두시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시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고학년 친구들, 5학년이나 또 특히나 6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학기 정도가 시작되는 한 9월 정도부터는 좀 순차적으로 이제 중등 커리큘럼, 내신 대비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때 키워드를 먼저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목표점과 도달의 의미, 두 번째 서술형 평가 대비 중요성, 세 번째는 문법 특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우선은 첫 번째 명확한 목표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입학을 할 때 좀 목표점이 어느 정도 주어지죠. 그거는 고3 수능 레벨 완성하는 그런 목표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전국 단위 또 상위권 학생이 되기 위한 그런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가장 좋다면 중학교 입학 전까지는 한 80% 정도 완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 가서 남은 20%를 채우는 시기를 활용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하지만 또 다수의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6학년 때 수능 레벨이 완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 중등을 앞둔 5학년, 6학년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우선 첫 번째 목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좀 수능을 완성을 하는 것. 이제 그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자, 그래도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 이렇게 수능 레벨을 완성을 해야 그 남은 시기를 좀 더 이제 다양한 뭐 영어도 물론이겠지만 다른 영역들도 이제 같이 좀 하면서 입시에 좀 전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늦어도 한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완성하는 그런 목표를 이제 가질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번에 나와 있는 서술형 평가 대비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서술형 평가, 수행 평가 대비할 수 있는 저희 펜탁스의 구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최근에는 중학교 2학년부터 또 내신 시험을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수행평가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리고 내신 시험에서도 또 서술형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이 서술형 문제도 참 이제 기본적인 이제 글쓰기, 말하기 이런 좀 이제 학습이 배양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좀 이제 뭐지 만났을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 우리 펜덕스 이제 교재 중에 또 이 서술형 평가 대비하기 위해서 아주 또 적절한 교재가 있죠. 자, 이제 라이팅 앤 스피킹 교재인데요. 자, 이제 이때 여기 교재에서도 저희가 한 주제를 가지고 또 이제 하나는 스크립트를 암기해서 또 이제 발표를 하고 또 이제 그 다음 장에서는 같은 주제지만 우리 학생이 직접 또 글쓰기도 해보고 녹여가지고 발표를 해볼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발표하는 부분들, 그래서 스피킹 하는 부분에서도 분명히 또 향상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글쓰기, 보는 생각을 또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훈련도 또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팅 앤 스피킹 이제 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아이들 실질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영어 실력을 좀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한 그런 시기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시는 게 이제 문법 특강이 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은 내신 대비 또 이제 보시면 효율적 내신 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내신 대비는 이미 우리 원장님께서 갖고 있는 또 노하우가 다 있으실 거예요. 저보다도 또 워낙에 또 이제 많이 또 티칭도 해보시고 또 이렇게 노하우를 쌓아오신 분들일 거라서 이거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원장님들만의 노하우가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효과적인 내신 대비가 잘 이뤄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죠. 자, 이거는 그래도 최소한 3번에서 한 4번 정도 좀 이제 문법 정리를 좀 미리 해놓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부터라고 하지만 사실 중학교 1학년 때도 아이들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이 문법 특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좀 이제 반복을 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늦어도 한 5학년 겨울방학, 빠르면 5학년 여름방학, 이제 이때부터는 방학 특강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문법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학년 학생들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우리 방학 특강 상담 때 이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짚어주시면서 필요성 또 알려주시고 또 직접 특강을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선은 이제 10월달 시기까지 해서 중등 커리큘럼 관심 많아지는 시기 여기까지 한번 이제 시기별 키워드에 대해서 한 번씩 짚어드렸고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시기별로 나누어서 키워드를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자, 요 키워드를 알고 계셔야지 저희가 시기들을 예측을 해서 미리 학부모님들께 상담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자, 3월, 9월 자, 이 시기 그래서 이 시기에 3월 달이 다 돼서 3월 중순에 아니면 3월 말에 3월 달은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은 약간 한 달 늦은 상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냥 이제 그런 상황들을 정리만 해주는 가이드로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담들을 조금 미리 예측을 하셔서 2월달, 예를 들어 3월달 상담을 2월달에 좀 미리 이런 3월달의 키워드를 가지고 상담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측 또 이제 예견을 좀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 우리 학부모님들의 또 신뢰도도
또 쌓고 또 직접 우리 학생들의 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상담을 해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상담이 들어가야지 또 이제 학부모님들 불안감을 좀 잠재우면서 여기로 가야 되나 저기로 가야 되나 하는 이런 휴태권을 좀 사전에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조금 간략간략하게 좀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시기들에 맞는 특성을 이제 다 좀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또 이제 미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서 또 우리 학생들 이제 학습을 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